자, 이번 강의에서 실습할 내용은 5가지입니다. 우선 한 개의 은닉층을 사용한 다층 신경망을 이용해 XO와 논리 게이트를 학습할 수 있는 텐서플로우 코드를 구현합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은닉층으로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또한 다층 신경망에서 선형 활성화 함수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도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다층 신경망이 비선형 분포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지 실습해보고, 마지막으로 유방암 진단에 관한 데이터셋을 사용해 다층 신경망으로 학습시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5개의 모듈을 사용합니다. 텐서플로우, 넘파이, 맷플랍 모듈과 이미지를 로딩하기 위한 모듈, 그리고 CSV 파일을 시각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판다스 모듈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래프의 출력 방향은 브라우저로 설정하고, 세션 객체는 미리 열어두고 전체 코딩에서 계속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XO와 같은 비선형 분포를 풀지 못하는 신경망의 문제점을 다루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신경망에 은닉층을 추가하여 문제점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은닉층 한 개를 사용하여 XO와 게이트를 학습시켜 보겠습니다. 학습률은 0.1로 설정하고, XO와 게이트는 두 수가 같으면 0을 출력하고 두 수가 다르면 1을 출력하는 게이트입니다. 따라서 먼저 X 데이터와 Y 데이터를 다음과 같이 리스트 형태로 정의한 뒤 넘파이 객체로 변환합니다. X 데이터와 Y 데이터를 저장할 플레이스홀더 XY를 정의하는데 데이터 타입과 행렬의 크기를 지정합니다. 플레이스홀더 X를 정의할 때 학습 데이터의 개수는 나중에 결정되기 때문에 논으로 하고, 입출력의 노드 수는 2입니다. 마찬가지로 플레이스홀더 Y는 행위 크기는 학습 데이터의 크기가 나중에 결정되기 때문에 논, 열은 출력 차원인 1입니다. 이제 은닉층을 추가합니다. 은닉층에서 사용하는 노드를 변수 노드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우선 노드의 개수는 5로 합니다. 다음으로 입력층과 은닉층 사이의 웨이트와 바이어스 변수를 정의합니다. 가중치와 바이어스는 랜덤 노멀 함수를 사용해서 0에서 1 사이의 정규 확률 분포의 값으로부터 랜덤하게 초기화합니다. 첫 번째 가중치 변수인 W1 행렬은 행은 입력층이 노드의 수 2가 되고, 열은 은닉층이 노드의 개수가 됩니다. 바이어스 변수 B1은 은닉층의 노드의 수만큼 열을 가진 1차원 벡터입니다. 은닉층의 출력값은 X 곱하기 W1 플러스 B1을 계산한 후에 시그모이드 활성화 함수를 거칩니다. 여기서 W1 곱하기 X가 아니라 X 곱하기 W1을 해주는 이유는 X가 행 벡터로 정의되어 있고 가중치와 행렬의 곱 연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X는 논바 2 크기 행렬이고 W1은 2 곱하기 5 행렬입니다. B와는 각각의 행에 더해집니다. 따라서 레이어 1의 행렬 크기는 논 바이 5입니다. 이어서 은닉층과 출력층 사이의 가중치와 바이어스 변수를 정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중치 변수 WT의 행렬의 크기는 5 바이 1입니다. 5는 이전 은닉층의 노드의 수이고 1은 출력층의 노드의 수입니다. 두 번째 바이어스 변수 B2의 행렬 크기는 한 개의 원소를 갖는 1차원 벡터입니다. 여기서 1은
출력층의 노드의 수입니다. 출력은 추정치를 의미합니다. 레이어 1이 입력이고 레이어 1 곱하기 WT 플러스 B2를 계산한 후에 시그모이드 활성화 함수를 거칩니다. 하이퍼세스 행렬의 크기는 논바이 1입니다. 코스 함수는 이중 분류 문제이기 때문에 평균 제곱근 오차가 아닌 로그 함수를 사용하겠습니다. 계산한 오차를 최소화해주기 위해 경사강법을 사용합니다. 텐서플로우가 제공하는 함수에 앞에서 선언한 학습률 0.1을 파라미터로 넣어주고 미니마이즈 함수에 코스 함수를 넣어줍니다. 정확도를 계산하기 위해 앞에서 계산한 하이포세시스와 실제값 y를 비교하기 위해 하이포세시스를 0과 1의 값만 갖는 형태의 행렬로 변환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프리딕티드를 정의합니다. 이전 강의에도 설명했지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하이퍼세시스를 1행 2열 형태로 가정하고 프리딕티드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열은 0.7의 값을 가지고 두 번째 열은 0.2의 값을 가집니다. 0.7은 0.5보다 크기 때문에 true를 반환합니다. 0.2는 0.5보다 작기 때문에 false를 반환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열은 true의 값을 가지고 두 번째 열은 false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 cast 함수를 적용합니다. cast 함수는 true 값을 1로 반환하고 false 값은 0으로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결국 predicted는 첫 번째 열은 1의 값을 가지고 두 번째 열은 0의 값을 가진 1/2 행렬이 됩니다. predicted를 0과 1의 값만 갖는 행렬로 변환해 주었기 때문에 다음에 predict와 실제 값인 y를 비교하는 accuracy를 정의해 줍니다. 실제 값인 y를 첫 번째 열과 두 번째 열 모두 1의 값을 갖는 1행 2열의 행렬로 가정하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equal 함수는 두 개의 행렬을 비교하는 함수입니다. 즉 같은 자리에 값이 같으면 true를 반환하고 틀리면 false를 반환합니다. equal 함수를 적용하면 첫 번째 값은 같기 때문에 true를 반환하고 두 번째 열은 값이 다르기 때문에 false를 반환합니다. 그 다음 앞에서 설명했던 cast 함수를 적용하면 다시 첫 번째 열은 1로 변환되고 두 번째 열은 0으로 변환됩니다. 마지막으로 reduce mean은 평균을 계산합니다. 즉 모든 행렬의 값을 더해서 그 수만큼 나눠주는 함수입니다. 여기서 연산해야 되는 데이터가 1행 2열의 행렬이기 때문에 첫 번째 열과 두 번째 열을 더한 후 2로 나누어 줍니다. 따라서 결과가 0.5가 나오는데 이는 인식률 50%를 의미합니다. 이제 실제로 XO와 논리 게이트를 학습해 보겠습니다. 학습하기 전 변수를 먼저 초기화합니다. 최대 학습 횟수는 5001입니다. 트레인 변수를 계산하기 위해 플레이스 홀더 x, y에 실제 데이터인 x 데이터와 y 데이터를 제공해주고 세션 객체의 run 함수를 호출합니다. 현재 학습 데이터의 수는 4개입니다. 예측값, 정확도, 코스트를 run 함수로 계산하고 결과값을 각각 p, a, c 변수에 저장합니다. 학습하는 과정에서 정확도가 1.0이 되면 학습을 종료합니다.
학습 횟수가 500이 배수일 때 학습 횟수와 예측값, 정확도와 코스트를 출력합니다. 프리딕티드는 4바이 행렬인데 출력 결과를 옆으로 출력하기 위해 리쉐입 함수를 사용해서 1바이 4 행렬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코드를 실행합니다. 1500번 만에 학습이 완료되어 정확도가 1.0이 되었습니다. 실행할 때마다 학습 횟수가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000번 만에 학습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간단한 선형 분포도 아니고 은류층을 추가하면서 신경망 구조가 좀 더 복잡해졌기 때문에 AND, 우와, 낸도와는 달리 매우 많은 학습 횟수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전 강의에서 그 XOR 논리 게이트가 학습되지 않는 것을 보았는데 은닉층을 추가함으로써 XOR 데이터를 학습시킬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은닉층의 노드 수가 신경망의 학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노드 수를 5개에서 2개로 줄여보겠습니다. 자, 이에 따라 모든 텐서 행렬의 행렬 크기도 변경되기 때문에 모든 코드를 다시 실행합니다. 학습 결과가 항상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코드를 여러 번 수행해서 어떻게 학습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보면 학습이 되는 경우보다는 학습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은닉층의 노드 수가 적으면 계산량은 작아지지만 학습이 잘 안 됩니다. 이번에는 은닉층의 노드 수를 10으로 늘려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텐서 객체의 행렬 크기도 변경되기 때문에 모든 코드를 다시 실행합니다. 학습 결과가 항상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코드를 여러 번 수행하며 어떻게 학습되는지 여러분들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경우에는 1200번 만에 학습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결과를 보면 은닉층의 노드 수를 5개 사용할 때보다 학습 횟수가 작습니다. 즉 노드의 수가 많으면 학습을 실패할 확률이 줄어들며 학습을 조금만 시켜도 수렴하게 됩니다. 하지만 노드의 수가 많을수록 계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따라서 적절한 노드의 수가 주어져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XOR 게이트 학습 결과를 시각화해 보겠습니다. 변경해야 하는 부분만 설명하겠습니다. 은닉층의 노드의 수는 10입니다. 이번에는 학습 횟수는 변수로 설정합니다. 이유는 노드 수와 학습 횟수에 따라 학습 결과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학습 횟수를 1000으로 정의합니다. 나머지 코드는 변경사항이 없고 학습시키는 부분만 설명하겠습니다. 자, for 문으로 이동해 학습 횟수가 500이 배수일 때 학습 횟수와 예측값, 정확도와 코스트를 출력합니다. 학습을 완료한 후 학습 결과를 분석할 수 있는 결정 연계면을 출력합니다. 우선 mgrid를 이용하여 0에서 1 사이의 값을 0.0의 간격으로 격자 모양으로 나눕니다. 즉 50개의 간격으로 분할합니다. 자, 그런 다음 2차원 행렬의 행렬로 x축만 따로 뽑아 xx에 저장하고 2차원 행렬 형태로 y축만 따로 뽑아 yy에 저장합니다.
XX와 YY는 모두 50x50 크기의 행렬이고 플래트 함수로 2500개의 원소를 가진 1차원 벡터로 변환합니다. 변환한 두 개의 1차원 벡터를 C 함수를 사용해 각각의 열을 결합한 뒤 한 행으로 만들어 그리드 변수에 저장합니다. 따라서 그리드는 2500바이 이 행렬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든 0에서 1 사이 2500개 데이터를 런 함수를 호출해 추정값을 계산해 H 변수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for문을 돌면서 H가 0.5보다 크면 빨간색, 그렇지 않으면 파란색으로 설정합니다. 자, 그것을 칼라 변수에 저장합니다. 따라서 칼라 변수는 2500개 데이터에 대해서 각각의 개별 데이터가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나타냅니다. 이제 2500개의 데이터를 사용해 결정 경계면을 그리기 위해 스캐터 함수를 사용합니다. XS를 플래트 함수로 1차원 벡터로 변환하는 것을 X축으로 하고 YY를 플래트 함수로 1차원 벡터로 변환하는 것을 Y축으로 하고, 자, 칼라 변수를 통해 개별 데이터의 색상 정보를 지정합니다. 여기서 알파는 투명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출력 이미지를 저장하는데 파일명에 은닉칭의 노드수, 학습 횟수를 포함시켜서 PNG 포맷으로 저장합니다. 자, 노드수와 학습 횟수를 변경해가며 실행시키고 저장된 이미지를 가지고 분석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코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래프가 XO와 10 언더바 1000 파일로 저장됩니다. 한 번 더 실행시킵니다. 실행시킬 때마다 결과 그래프의 모양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직선으로 분류될 때도 있고 곡선으로 분류될 때도 있습니다. 이는 학습이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노드와 학습 횟수를 조절하여 그래프를 다시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노드의 수를 10으로 변경하고 학습 횟수를 500으로 바꾸고 실행합니다. 자, 그래프는 XO와 10 언더바 500 파일로 저장합니다. 자, 이제 학습 횟수를 3000으로 바꾸고 실행합니다. 자, 그래프는 X와 10 언더바 3000 파일로 저장됩니다. 이제 학습 횟수를 6000으로 바꾸고 실행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노드 수가 10일 때 학습 횟수를 500, 1000, 3000, 6000으로 했을 때 그래프를 파일로 저장했습니다. 자, 이제 노드 수는 5, 학습 횟수를 500으로 바꾸고 실행합니다. 그래프는 XO와 5 언더바 500 파일로 저장됩니다. 자, 이제 학습 횟수를 1000으로 바꾸고 실행합니다. 그래프는 XO와 1000 파일로 저장됩니다. 자, 이제 학습 횟수를 3000으로 바꾸고 실행합니다. 자, 그래프는 XO와 5 언더바 3000 파일로 저장됩니다. 이제 학습 횟수를
6000으로 바꾸고 실행합니다. 자, 그래프는 XO와 6000 파일로 저장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노드 수가 5일 때 학습 횟수 5000, 1000, 3000, 6000번 실행했을 때의 그래프를 모두 파일로 저장했습니다. 자, 이제 저장한 png 파일을 출력하여 결과 그래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미지 리드 함수를 사용해 저장된 이미지 8개를 출력하는 코드입니다. 자, 이제 코드를 실행합니다. 첫 번째 줄은 노드의 수가 10일 때 4개의 서로 다른 학습 횟수에 따른 결정 경계면을 보여주고, 두 번째 줄은 노드의 개수가 5개일 때입니다. 노드의 수가 많을 때는 학습이 잘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학습 횟수가 많아짐에 따라 결정 경계면이 점점 정교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드의 개수가 적을 때는 충분한 학습 횟수가 필요하고, 학습 횟수가 많아짐에 따라 결정 경계면이 점점 정교해지는 것은 동일합니다. 자, 이제 은닉층을 한 개 더 추가해 은닉층 2개를 가지고 XOR 게이트를 학습시켜 보겠습니다. 자, 위에서 사용한 코드에 은닉층 하나를 추가합니다. 노드 1은 첫 번째 은닉층의 노드의 개수이고, W1, B1은 입력층과 첫 번째 은닉층 사이의 웨이트와 바이어스 변수입니다. 노드 2는 두 번째 은닉층의 노드의 개수이고, W2, B2는 입력층과 두 번째 은닉층 사이의 웨이트와 바이어스 변수입니다. 은닉층의 수도 모두 10개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아웃풋은 마지막 출력층의 노드의 개수이고, W5와 B5는 두 번째 은닉층과 출력층 사이의 웨이트 바이어스 변수입니다. 자, 이렇게 다층으로 신경망을 구성할 때는 각 텐서 행렬의 크기를 정확하게 정의해야 합니다. 웨이트 행렬 크기를 보면 행은 이전 층의 노드의 개수이고, 열은 현재 층의 노드의 개수가 됩니다. 바이어스 벡터는 모두 1차원 벡터이고, 현재 층의 노드의 개수가 됩니다. 각각의 층을 지날 때마다 이전 층과 웨이트를 곱한 후 바이어스를 더해 계산한 다음 시그모이드 활성화 함수를 거칩니다. 자, 셀 2에 있는 코드에서 코스트, 최적화, 예측값, 정확도를 계산하는 코드는 이전과 동일합니다. 셀 3 코드에서 학습 횟수는 2000번이고, 학습 횟수가 500이 배수일 때 학습 스텝과 예측값, 정확도, 코스트 값을 출력합니다. 또한 학습 결과를 시각화하기 위해 m그리드를 이용해 0에서 1 사이의 값을 0.02 간경으로 분할해서 결정 경계면을 그래프로 출력합니다. 자, 이제 코드를 실행해서 학습이 되는지, 결정 경계가 제대로 출력되는지 보겠습니다. 인식률은 1.0이고 결정 경계면이 이와 같이 출력되었습니다. 한 번 더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학습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은닉층이 한 개일 때에 비해 많은 학습 횟수가 요구됩니다. 결정 경계는 은닉층이 한 개일 때보다 복잡하게 그려지는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은닉층의 수가 많을수록 복잡한 결정 경계를 갖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은닉층을 하나 더 추가해 3개의 은닉층을 가지고 XOR 게이트를 학습시켜 보겠습니다.
코드에서 세 번째 은닉층 노드의 개수를 나타내는 노드 3을 추가해 줍니다. 노드의 개수는 10개입니다. 세 번째 은닉층과 출력층 사이에 웨이트와 바이어스 변수인 W3, B3을 추가합니다. 세 번째 은닉층을 추가해 주었기 때문에 아웃풋층의 행렬 크기도 수정해야 합니다. 셀2 코드에서 코스트, 최적화, 예측값, 정확도를 계산하는 코드는 동일합니다. 셀3에서 학습 코드는 이전과 동일합니다. 학습 횟수를 3000번으로 해서 코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은닉층을 하나 더 추가함으로써 이전에 비해 학습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X1은 비교적 간단한 비선형 분포이기 때문에 은닉층이 증가해도 큰 장점은 없지만, 이렇게 은닉층 코드를 추가함으로써 신경망을 다층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닉층을 많이 사용할수록 코드가 길어지고 분석하기 어려워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층 신경망을 쉽게 구성할 수 있도록 add layer라는 함수를 정의하겠습니다. 이 함수는 두 개의 파라미터 x와 노드가 필요합니다. x는 입력 혹은 이전층의 출력 데이터이고, 노드는 은닉층에서 출력한 노드의 개수입니다. x는 텐서 타입입니다. 입력 데이터의 차원의 크기를 알아야 하는데, 텐서 행렬의 크기는 쉐입을 통해 알 수 있고, asList 함수를 사용해 열과 행의 크기를 알 수 있습니다. 텐서 행렬에서 행은 학습 데이터의 크기가 되기 때문에 논이 되고, 열의 크기가 입력 데이터의 차원수가 됩니다. 따라서 asList 리턴 값에서 인덱스 0이 넌, 인덱스 1이 입력 데이터의 차원수가 됩니다. 웨이트 변수인 w 행렬에서 행은 입력층의 노드수, 열은 출력할 노드수가 됩니다. 바이어스 변수인 b는 출력할 노드수 크기의 1차원 벡터입니다. 모든 출력은 x 곱하기 w 플러스 b를 계산한 다음 활성화 함수 시그모이드를 거쳐 계산된 행렬이 리턴됩니다. 이렇게 함수로 정의해서 사용하면 다층의 신경망을 손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add layer 함수를 사용해 은닉층이 4개이고, 은닉층에서 노드 수가 각각 5개, 10개, 10개, 5개인 다층 신경망을 이와 같이 구성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은닉층은 입력이 x이고 5개 노를 구성합니다. 두 번째 은닉층은 입력이 레이어 1이고 10개 노드를 구성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은닉층을 이와 같이 생성하고 최종 출력층은 1개의 노드로 구성합니다. 신경망이 커져서 많은 학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습 횟수를 6000번에서 설정하고 1000번마다 예측값, 정확도, 코스트를 출력합니다. 이제 코드를 실행합니다.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정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00% 인식했습니다. 한 번 더 실행시킵니다. 이번에도 100% 인식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학습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6,000번 이내에는 학습이 완료됩니다. 다음으로 은닉층이 여러 개일 때 비선형 활성화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선형 함수를 사용했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코드에서 은닉층은 2개이고 첫 번째 은닉층의 노드의 개수는 5개, 두 번째 은닉층의 노드의 개수는 6개입니다. 시그모이드 함수를 적용하지 않고 wx 플러스 b 출력을 그대로 출력하기 때문에 선형 함수가 적용된 것입니다. 코스 함수는 평균 제곱근 오차를 사용합니다. 코스트를 최적화하는 트레인 객체를 정의합니다. 학습 횟수를 8로 하고 학습을 시킨 후 추정값과 코스트를 매번 출력합니다. 추정값을 옆으로 출력하기 위해 reshape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자, 코드를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몇 번 만에 코스트가 발생되어 학습이 안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추정값이 작을 수도 있지만 이것이 계속 여러 계층을 거치면서 누적되기 때문에 추정값이 몇 번 만에 무한대까지 증가합니다. 자, 이렇게 선형함수를 사용하면 출력값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할 수 있기 때문에 코스트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학습을 잘 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발산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이것은 층이 깊을수록 발산할 확률이 더욱 높아집니다. 따라서 선형함수가 아니라 출력이 제한되어 있는 시그모이드와 같은 비선형 활성함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평균이 다른 2개의 정규 분포를 생성하고 이를 분류할 수 있는 다층 신경망을 학습시켜 보겠습니다. 평균이 다른 2개의 그룹을 생성하는 샘플 수, 즉 학습 데이터 수는 그룹당 1000개입니다. 첫 번째 그룹은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5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평균이 3이고 표준 편차가 1.5입니다. 이렇게 만든 2개의 그룹을 vstack 함수를 통해 위아래로 연결해 x데이터에 저장합니다. 따라서 x데이터는 2000by2 행렬이 됩니다. 이제 y데이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로수 함수를 사용해 학습 데이터 수만큼 1차원 벡터를 생성합니다. 즉 1000개의 1차원 벡터의 값이 모두 0입니다. 원스 함수도 마찬가지로 1000개의 1차원 벡터를 만들며 이때 값은 모두 1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든 2개의 1차원 벡터를 h스택으로 옆으로 연결합니다. 따라서 2000개의 1차원 벡터가 됩니다. 하지만 뒤에서 행렬급 연산이 있기 때문에 y데이터는 2000개의 행과 1개의 열을 가진 2차원 행렬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열 벡터로 리쉐입을 해서 2000by1 행렬을 만듭니다. y데이터 값들은 포문을 돌면서 값이 0이면 빨간색, 값이 1이면 파란색으로 지정하여 칼라 변수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스캐터 함수를 사용해 두 그룹을 그래프로 출력합니다. 첫 번째 파라미터는 x축으로 전체 데이터의 첫 번째 행의 값, 두 번째 파라미터는 y축으로 전체 데이터의 두 번째 행의 값, 세 번째 파라미터는 각 점들의 색을 나타내는 칼라 변수입니다. 코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빨간색 점들은 평균이 0인 첫 번째 그룹이고 파란색 점들은 평균이 3인 두 번째 그룹입니다. 자, 여기서 은닉층 2개 사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응익층은 5개의 노드를 가지고 두 번째 응익층도 5개의 노드를 가집니다. 출력층의 노드 수는 1개입니다. 자, 학습 횟수를 6000번으로 하고 학습 도중 1000번마다 학습 횟수와 정확도, 코스트를 출력합니다. 학습을 완료한 후 학습 데이터와 학습 결과를 시각화하는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학습 데이터는 평균이 0인 그룹을 빨간색으로, 그리고 평균이 2인 그룹을 파란색으로 그립니다. mgrid 함수를 사용해 -4와 8 사이의 값을 0.2 간격으로 분할해 60개로 분할해 3600개의 추정값을 계산합니다. 계산한 값이 0.5보다 작으면 빨간색으로, 0.5보다 같거나 크면 파란색으로 그립니다. 자, 코드를 실행시킵니다. 자, 학습 샘플이 2000개이기 때문에 학습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자, 5000번 만에 학습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때 정확도가 92%가 되고 더 이상 큰 변화는 없습니다. 결과 그래프를 보면 두 그룹으로 분류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결정 경계면이 직선형이 아니라 약간 구부러진 형태인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복잡한 비선형 분포 2개를 다층 신경망으로 분류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넛 모양의 데이터셋으로 랜덤 노멀 함수를 사용해 평균형, 표준 편차 1의 분포에서 1000개를 랜덤하게 생성합니다. 다음으로 거리에 따라 학습 데이터를 두 그룹으로 분류합니다. Y 데이터의 경우 각각의 학습 데이터가 중심 0,0에서 떨어진 거리를 계산해 거리가 0.8보다 작으면 0, 그렇지 않으면 1이 되도록 합니다. 즉 중심에서 거리가 가까운 그룹과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그룹으로 분할하게 됩니다. 각각의 점이 중심 0,0에서 떨어진 거리는 데이터에서 첫 번째 행을 제곱한 값과 두 번째 행을 제곱한 값을 더해 제곱근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행렬 곱을 해야 하기 때문에 y 데이터는 reshape 함수를 사용해 1000개의 행과 1개의 열을 가진 열 벡터로 만듭니다. y 데이터의 값들은 포문으로 돌면서 값이 0이면 빨간색, 값이 1이면 파란색으로 지정하여 칼라 변수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스캐터 함수를 이용하여 두 그룹을 출력합니다. 자, 이제 코드를 실행하고 출력한 그래프를 보면 중심에서 가까운 점들은 빨간색으로 그려지고 중심에서 떨어진 점들은 파란색으로 그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단층 퍼셉트론으로 분류를 해 보겠습니다. 단층 퍼셉트론은 add 레이어 한 번만 호출하면 됩니다. 코스 함수가 약간 수정되었습니다. 학습 횟수가 많을 경우 로그 부분이 0이 될 수 있습니다. 로그 0은 마이너스 무한대이기 때문에 올바른 코스트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코드에서 로그 0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우 작은 값 10의 마이너스 10승을 더해 주었습니다. 자, 이후 학습 코드는 동일합니다. 코드를 실행시킵니다. 자, 학습이 진행되어도 더 이상
정확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 은닉층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때 정확도가 72%입니다. 비선형 분포를 분류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 데이터가 모두 파란색으로 분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10개의 노드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은닉층을 사용해 분류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은닉층 한 개를 사용하도록 코드를 수정합니다. 자, 이제 코드를 실행시킵니다. 자, 은닉층을 하나 추가했을 뿐인데 비선형 분류가 가능해져 정확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99%까지 높아졌습니다. 자, 결정 경계면을 봐도 두 그룹이 잘 분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10개 노드를 가지고 있는 은닉층과 5개 노드를 가지고 있는 은닉층을 추가해 분류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코드를 수정합니다. 자, 그리고 코드를 다시 실행시킵니다. 자, 은닉층을 2개 추가했기 때문에 계산은 좀 더 걸릴 수가 있습니다. 역시 99%까지 분류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최종 인식 후에는 99.6%까지 분류됐습니다. 자, 결정 경계면도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 번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기계학습에서 많이 사용하는 비선형 데이터셋을 사용해 다층 신경망을 학습시켜 보겠습니다. 데이터셋은 scikit-learn 모듈에서 제공하는 make_문 함수를 사용합니다. 추가로 모듈을 설치하지 않기 위해서 데이터셋을 numpy에 save 함수로 저장했고, 여기서는 데이터셋을 로딩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레이블이 1일 때 빨간색으로 출력되고 0일 때 파란색으로 설정하여 자, 그래프를 출력하면 이와 같은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자, 먼저 노드 3개인 은닉층을 한가 추가해 학습시켜 보겠습니다. 자, 코드를 실행해 보면 학습이 진행되고 정확도가 89%까지 나옵니다. 학습 완료 후 결정 경계는 거의 직선처럼 보입니다. 학습 데이터가 복잡한 형체이기 때문에 학습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노드의 수를 10개로 늘려 보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 이와 같이 코드를 수정합니다. 자, 그리고 실행합니다. 자, 학습이 진행되고 정확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종 정확도는 98%입니다. 학습 완료 후 결정 경계는 2개의 그룹을 매우 잘 분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은닉층을 3개 사용해 학습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코드를 수정합니다. 자, 코드를 실행해 보면 학습 시간이 오래 걸리기는 하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정확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종 인식률은 100%입니다. 은닉층이 증가하면서 결정 경계가 정교하게 그려진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층 신경망은 복잡한 비선형 분포를 분류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계학습에서 데이터셋으로 많이 이동되는 유방암 진단에 관한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다층 신경망을 학습시켜 보겠습니다. wdbc.csv 파일을 읽어 6개의 측정값만 추출해 df 객체에 저장합니다. 여기서 다이그노시스 누메릭은 유방암인지 아닌지를 나타냅니다. 0은 양성이고 1은 악성입니다. 자, 이 값은 y 데이터로 사용합니다. 나머지는 세포 측정에 관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모두 x 데이터로 사용합니다. 라디어스는 세포의 반지름, 텍스처는 세포의 질감, 페리미터는 세포의 둘레, 에어리어는 세포의 면적, 스무스니스는 반지름의 변화량을 의미합니다. 암세포에 관한 데이터를 학습시켜 이 세포가 유방암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모델을 학습시켜야 합니다. 우선 데이터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처음 5개의 데이터만 출력해 보겠습니다. 측정값이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학습 데이터로 로딩된 CSV 파일로부터 X 데이터와 Y 데이터를 생성하겠습니다. values 함수를 사용해 데이터만 numPy 객체로 변환합니다. 행렬의 크기를 출력해 보면 행은 569, 열은 6입니다. 569는 학습 데이터의 수를 의미하고 6은 추출한 열들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열에서 여섯 번째 열 전까지 추출하여 X 데이터에 저장합니다. X 데이터는 라디어스, 텍스처, 페리미터, 에어리어, 스무스니스의 값들을 가집니다. 따라서 X 데이터 행렬의 크기는 569/5가 됩니다. 0번째 인덱스열을 추출하여 Y 데이터에 저장합니다. 즉 Y 데이터는 다이그노시스 뉴메릭의 값을 가집니다. Y 데이터는 1차원 벡터이기 때문에 뒤에서 행렬의 곱을 위해 2차원 행렬로 리쉐입해서 Y 데이터 행렬의 크기는 569/1인 열 벡터가 됩니다. 다음으로 X 데이터의 값을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정규화합니다. axis 0은 행을 기준으로 정규화한다는 뜻입니다. 즉, 각 행별로 max 함수를 통해 최대값을 추출하고 그 수로 나누어 전체 데이터를 0에서 1 사이로 정규화합니다. 플레이스홀더 X 텐서 행렬의 크기는 numBy5입니다. 너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학습 데이터의 개수이고 5는 5개 세포의 측정치입니다. 자, 은닉층은 3개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 은닉층의 노드의 개수는 10, 두 번째 은닉층의 노드의 개수는 20, 세 번째 은닉층의 노드의 개수는 10입니다. 자, 다른 값을 가지고 학습시켜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텐서 변수에 관한 코드는 이전과 동일합니다. 자, 학습 횟수를 10,000번으로 정합니다. 학습 도중 학습 횟수가 1000의 배수일 때 학습 횟수, 정확도, 코스트를 출력합니다. 자, 이제 코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학습이 진행되면서 정확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93%까지 올라갔고 10,000번까지 계속 학습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최종 인식률은 93%입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다층 신경망을 텐서플로우로 구현했습니다. 다층 신경망에서 반드시 비선형 활성화 함수를 사용해야 학습이 수렴됨을 알 수 있었고, 다층 신경망이 비선형 분포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불수할 수 있는지 실습해 보았습니다.